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입니다. 흰색 SUV가 속도를 줄이더니 서서히 유턴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 도로로 거의 다 넘어와서 갑자기 속도를 올려 돌진합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놀란 듯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귀음같이 막 아주 여기서 상상을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튀어나왔으니까요. 어제 오후 2시쯤 부산 남구 우암동의 한 삼거리입니다. 아파트가 밀집해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 곳입니다. 사고 차량은 유턴을 시도하다 이곳에 있던 울타리를 뚫고 지나가던 보행자를 치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기름이 그 엔진 기름이라 엔진 기름 여기 와가지고 요 난바판이라 난바를 그 찍힌 거라. 이 사고로 7살 초등학생 딸이 숨지고 어머니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은 어머니와 함께 학원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치신 분은 막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살려주세요 하고 막 얘한테 자기도 부상을 입었는데 자기 딸이 우선이니까. SUV를 본 50대 남성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행이 그 문을 열어주고 물어본 거라. 왜 그래요? 하니까 유턴 하려고 했는데 급발진했다. 해당 도로에는 중앙선이 없어 유턴 금지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우도에 도착한 도항선 갑판 왼쪽을 따라 승객들이 내립니다. 뒤따라 흰색 승합차가 내려가더니 대합실 방면으로 급가속을 합니다. 이 돌진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60대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운전자는 렌터카 RPM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현장 CCTV 영상엔 당시 승합차에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급발진과 페달 오조작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일단은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요.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8년 만에 허용한 우도 렌터카 운행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섬 속의 섬으로 이름난 우도는 밀려드는 렌터카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골머리를 앓은 곳입니다. 교통사고도 해마다 2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외부 전세버스와 렌터카의 우도 운행을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생계형 민원이 쏟아졌고 다시 허용한 지 석 달 만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주민들은 도로에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매일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인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서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안 해. 다 나 몰라래 여기. 제주도는 도항선에서 승객과 차량 하차를 분리하고 밀집 구간 차량 통행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버스 한 대가 SUV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주행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그대로 앞 차량을 추돌합니다. 이 버스,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질주했습니다. 옆 차선에 있던 승용차 세대, 사다리차 한 대와 잇따라 부딪혔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류장에 정차하던 또 다른 버스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난 차량을 보니까 뒷차가 앞쪽 유리가 많이 파손되었더라고요. 운전하신 분 쪽에가 더 많이 유리문이 파손된 것 같더라고요.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차량 운전자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중상 4명, 경상 10명인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인도 옆인데다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서 발생한 사고라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버스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운전기사가 밟은 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이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페달 오조작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 등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페달 오조작 사고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보험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절반이 이곳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30%는 좌회전, 우회전할 때, 나머지는 급히 멈출 때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 어떤 순간이 가장 위험한지 제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르막길 주차장 출구. 차단기를 만나자 발이 바빠집니다. 이 위치 맞출 때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가면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주차장을 나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이젠 눈을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 줄여주고요. 나와서 본도로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우회전 할 건데요. 발은 페달을 오가고 눈은 주변을 살피는 이 순간, 오조작 위험이 가장 큰 때입니다. 주차장 다음으로 오조작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방향 전환을 할 때입니다. 2023년 베테랑 택시 운전사가 낸 페달 오조작 사고가 그랬습니다. 골목을 살피며 차를 오른쪽으로 돌리던 순간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고 끝까지 브레이크로 옮겨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대책은 뭘까? 훅 나가면 잘못 밟을 수도 있다. 잘못 밟았나? 라는 생각만 해도 한 1초 정도만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게 급발진이니까 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나간다는 이야기죠. 무턱대고 급발진을 확신하기 전에 내가 페달을 잘못 밟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잘못 밟은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